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FC 쾰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왼쪽 풀백인 요나스 헥터와 재계약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3년까지 계약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단 헥터가 람이 떠난 자리 이후에 이제 지금 주전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원래는 다른 팀으로 가네마네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남게 됐네요. 네. 일단 쾰른 팀을 보면은 제 여러모로 반가워요. 쾰른 팀은 옛날에 정대세 선수가 뛰었던 팀이어서 한때 되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제가 원피스를 보게 된 게 쾰른입니다. 쾰른. 이게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정대세 선수가 그 쾰른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다큐를 만들어 간 적이 있어요. 뭐 북한과 막 연결돼 있고, 막 북한 이제 축구 대표팀의 선수가 막 분데스 뛰고 있으니까 그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다큐를 찍어놨는데, 그때 정대세 독일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원피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다 있어 다. 그래서 이제 정대세가 이제 물어봤지, 거기서 다큐에서 이 만화책 뭐냐.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만화책인데 내가 힘들 때마다 본다. 이 만화를 보면, 이 만화책 내용을 보면 막 그 주인공이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게 있는데 자신도 이 주인공을 보면서 막 힘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지 하고서 봤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꽂혀가지고 원피스에 꽂혀가지고 바로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터파크 도서에서 중고로 나온 그 1권부터 그때까지 나온 거를 한 번에 샀는데 15만원인가 17만원인가 헷갈리네.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걸 중고로 샀어요. 새 거로 사면 너무 비싸니까 상태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 번에 배송 받습니다. 박스 2개로 배송 받고, 그거를 진짜 며칠 동안 읽었지? 엄청 오래 읽었는데, 중간에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회상신이 있으면은 다시 옛날 거 찾으러 가가지고 다시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제가 원피스에 빠지게 된 게 요 FC 쾰른 정대세 선수 때문에 제가 알게 된 만화책이라 저랑 또 반갑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메인 스폰서를 단 가슴에, 그게 이제 FC 쾰른이라 알고 있어요. LG가 그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간 거고, 유럽에는 이제 삼성이 쾰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LG가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메인 스폰서를 단 적이 있었죠. 뭐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게 어딨지? 나중에 찾으면 보여줄게. 이거 지금 찾으려 하니까 모르겠네. 아까 찾아놓을걸. 잠시만요. 이게 찾아놓을걸. 잘못했다. 나중에 봐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야겠다. 안되겠다. 아무튼 이 쾰른이 헥토르와 왼쪽 풀백 선수인 이 선수와 2023년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날 2018-19 시즌 홈 유니폼 사진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는 퓨마의 마지막이죠. 퓨마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나이키가 될지 이제 아디다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퓨마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퓨마는 이제 그만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상위 브랜드인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아스날을 다시금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이키가 또 이제 아디다스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인맥으로 좀 해보려고 하지만 아디다스는 오랫동안 또 아스날과 이 계약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잘 결정되지 않을까. 아무튼 다음 시즌 마지막이 또 근데 또 재계약할 수도 있죠. 또 퓨마가 또 막 안돼 아스날만큼 뺏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상위 클럽에서는 퓨마가 아스날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네. 놓치고 싶진 않겠죠. 무서운데. 에이스 로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카타르 에어웨이즈와 계약 체결을 했음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유니폼 스폰서 계약은 2020년 21 시즌, 2020-21 시즌까지이며 3년 계약이고 금액으로는 3,900만 유로, 한화 512억 원에 가까운 금액적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 나인골란 저 목에 있는 타투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밥 먹을 때 보면 되게 신기하겠어. 막 먹을 때마다 막 장미꽃이 꿀렁꿀렁할 거 아니야. 무슨 그 뭐죠? 그 파리지옥 같이 꿀렁꿀렁. 그래도 메인 스폰 안 다는 것보다 다는 게 낫네요. 사실 그동안 너무 밋밋했어. 축구 유니폼은 메인 스폰서가 어딘지에 따라서도 이제 좀 이렇게 횟수를 나눌 수가 있고 연도를 나눌 수가 있고 그 좀 매력이 생기는데 로마 유니폼 참 색감 이탈리아 유니폼 그들이 색감이 진짜 이뻐. 원래는 떼고 한 게 아니라 안 붙였죠. 스폰이 없으니까 원하는 금액적 스폰이 안 붙으니까. 근데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이제 붙는 걸 좋아하는데 막 그 심지어는 그 뭐 백넘버도 안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근데 나는 뭐 백넘버도 하고 스폰서도 하고 패치도 하고 하는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너무 그냥 티셔츠 같아. 축구 유니폼이다라고 좀 이렇게 약간 어필하고 싶은데. 근데 그 싫어하는 분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 이해해요. 뭐 개인적인 취향차니까. 취향차니까. 근데 이게 또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 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전사를 하는데 요게 어떠한 이제 스타일로 유니폼에 부착이 되는지에 따라서 막 나중에 오래되면은 떼지거나 아니면은 뭐 갈라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그래도 이제 외국 거는 특히나 이제 넘버링 패치 보면은 잘 돼 있어요. 근데 K리그는 다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비싸지. 그렇다고 이뻐. 그래서 카파가 좋았는데 로마는. 다음 소식은 세리아 A 선수들은 얼굴에 빨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이 행위를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세리아 A가 이제 이번 주말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 경기장 위에서 뺨에 빨간 선을 그어 이제 빨간 선을 그렸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에 모든 구단들이 참여를 했고 이 아이디어는 이탈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인 위월드 어눌루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단과 세리아 A 팀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이 캠페인에 대해서 가정폭력의 종식을 장려하자라는 의미로 이것을 한 것이래요. 이번 원래 사실 주말까지 하는 거였는데 주중에 이제 나폴리하고 유벤투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디발라가 했던 거고 뭐 이게 사비치 밀리코비치 사비치가 했던 거고 이런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다 멋있었는데 중간에 선수들 땀 흘리고 막 그날 막 그러다 보니까 다 나중에는 얼굴이 번져가지고 핀지 막 헷갈리더라고. 뭐 손등에 한 선수도 있고 얼굴에 한 선수도 있고 근데 거진 다 얼굴에 하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이게 저게 여성들이 바르는 그 립스틱인 줄 알았는데 립스틱이 아니었나봐요. 네. 아, 근데 페미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폭력을 근절하자는 거니까 페미라고 할 수가 없지. 그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 페미랑. 가정폭력 근절하자, 여성폭력 근절해야지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데 기본적인. 좋은 취지니까. 다음 소식은 세비야. 라리가의 세비야가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되었으며 몬텔라는 해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몬텔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코파델라의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5대0으로 참패를 당하며 유로파리그 진출 보장에 실패를 했고 리그에서도 7위에 머무르며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실제로 리그에서는 8위예요. 네, 8위고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8천만 유로 한화 1,050억을 사용을 했지만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구단 수뇌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세비야는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얘기한다는 게 머리 넣어놨는데 까먹었는데, 오늘 그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이 중계가 있고 내일 뭐 리버풀, 로마 그리고 내일 레알 마드리드 미넨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뉴스 할 때 이게 녹화를 같이 하는 거라 다른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제가 말해드리기 좀 그래요. 흐름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매너로 해주세요. 끝나고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중간에 물어보시고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까먹었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모르고 하신 거니까 다음부터 해주시면 되죠. 네. 아무튼 오늘 중계하고 내일도 하고 또 내일 모레는 아스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고 또 주말에 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했잖아요. 5월 13일까지인가 매일 있어요. 매일 일본에서요 우리 방송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매일매일 중계가 있으니까 매주 여러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에 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K리그보다 자는 거야. 재미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아무튼 세비야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요로시쿠. 일본 어디에 거주하세요? 말 나온 김에 잠깐 일본에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하네. 제가 J리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 취재를 할 수 있다면 J리그 한번 가보는 건데. 한글로 써라, 한글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써야지. 오사카. 얼마 전 오사카 더비 했잖아요. 이 오사카에는 이 간바 오사카, 빨간과 검정이 간바 오사카, 그리고 사쿠라의 색깔인 세레스 오사카가 있죠. 네. 오사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투리 쓰는 지역을 좋아해요. 평범한 언어 쓰는 데 말고 조금 뭐 억양이 세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사투리가 좀 매력적이잖아. 저 절대로 화 안 내죠. 하지만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안 쓰면 잊어먹습니다. 네. 리버풀 사투리 써요. 네. 씁니다. 근데 영국 언어 자체가 좀 일반 미국 언어 미국 영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라별로 영어 쓰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나는 영국 영어 좋아해요. 그냥 약간 인식이 좀 멋있다라고 그냥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고베죠. 고베도 저기가 있지. 포돌스키는 비셀 고베. 거기는 이제 뭐 김승규 선수도 있고 정우영 선수도 있고 포돌스키도 있고. 아무튼 일본에 계시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표준어.
표준어 중요하지. 표준어를 장려하는데 그냥 듣는 데는 뭔가 좀 이게 뭐 인식이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사투리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J리그를 옛날서부터 좋아했어요. 그 옛날에 옛날 그 J리그 보신 분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옛날에 막 은펜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네커도 일본에 있었고 일본이 그 이제 프로리그를 창설하면서 이제 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뭐 대표팀을 많이 했던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잘했죠. 아주 리그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J리그는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선수를 직접 보는 재미가 있겠다. 나는 나이를 먹어도 그 선수들의 클래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국 선수 내가 좋아했던 선수도 많이 갔었고 안정환도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랑 시미즈 에스펄스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좋아했었고 옛날 과거에는 뭐 황선웅, 유상철, 홍명보가 가시와 레이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박지성의 교토 퍼플산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J리그가 그 팀명이 되게 약간 재밌어요. 그 외국말을 자기 언어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팀명을 적은 팀들도 있고 막 그 우리는 막 다 FC 아니면은 뭐 시티즌 막 이런 스타일의 팀명이 많은데 거기는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합된 언어들을 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지코까지는 아니지. 아무튼 네. 생각나네요. 다음 소식은 맨시티의 자네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루노이 자네가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으며 후보로는 해리케인, 레시포드, 스털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팀의 스털링은 3위를 차지했고 토트넘의 해리케인이 2위를 얻었다라고 해요. 한편 맨시티는 1975-76 시즌에 피터 반스가 이 상을 수상한 이후로 맨시티는 이 상과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르노이 자네 때문에 다시금 수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케인의 그 사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무래도 우승한 팀에 그리고 나이가 어린 주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네를 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 또 뭐라 하더라. 아니 딸 이야기가 조용해질만 하면은 또 털고 또 걔네도 한번 무니까 와 완전 승량이에요 승량이. 완전 하이에나. 그러니까 한 언론이 한번 쫙 들고 일어나니까 쫙 한번 물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질 때쯤 되니까 또 한 번 들고 일어나더라고. 또 딸 얘기를.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 막 크크크 하면서 막 이 정도지만 거기는 그 뭐 논평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왜 하나의 그림이 있잖아. 하나의 그림에 이제 모든 뜻을 담는 게 있는데 해리케인이 뭐 딸 관짝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 약간 그러니까 좀 멘탈이 흔들리지. 우리는 그래도 좀 이게 뭐 인터넷에서 좀 뭐 크크나 좀 하고 하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진짜 막 또 잉글랜드만 건드린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안 보려고 하고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선수들이 눈가기가 있는데 폰만 열면은 뭐 나올 텐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약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케인이 과했다인데 어차피 거기 언론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언론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그고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이 최근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떡밥 뭐 할 게 없어. 왜냐면 뭐 콘테랑 무리뉴도 싸우다 말았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왔던 거 아스날의 벵거도 그냥 뭐 사이만더 했던 거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해지고 할 거 없으니까 남은 거는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에 뭐 챔피언스 리그 나갈 팀들의 그냥 성적 같은 거는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케인이 하나 터트려 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안 좋았을 때 터진 거라. 그냥 엮는 거야. 그냥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거. 그냥 케인이 뭐만 안 좋으면 다 딸 넣고 뭐 그림 그리고 뭐 기사 퍼날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오죽했으면은 포체티노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케인도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힘들어하나 보지. 케인이 그리고 사실 이제 생긴 거하고 절대 뭐라는 거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되게 그 뭐랄까 그냥 그 표정이
벙쪄 있는 표정 같은 게 있어요. 케인의 그 약간 그게 힘들어하는 표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괜찮은 표정인지 잘 모를 만한 좀 약간 케인의 얼굴 표정이 막 엄청나게 밝거나 이렇게 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그냥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은 스타일인데 요즘 근데 좀 그렇더라고. 나가서 놀라기 좀 그래.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오죽 좀 안 됐으니까 막 선수들도 막 뭐 알리 같은 애들이나 에릭센 같은 애들이 위로해준다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또 그런 게 괜히 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선수 마음은 그 우리 내 팀 선수고 우리 팀 공격수니까 좀 이렇게 쉴드 쳐주려고 하면은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막 더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또 케인 또 괜찮아지다가 또 이게 파이어되고 또 파이어되고 하는 거지. 똑같아요 거기도. 에릭센에게 엄청 물어보니까 에릭센이 지금 노코멘트 하더라고. 처음엔 대답해주다가 진짜 엄청 물어보나 봐. 뭐 진짜 뭐 괜찮다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진짜 괜찮아도 빠개치지. 아니 괜찮다고 몇 번 얘기해줘야 돼.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답정너잖아요. 안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답정너니까. 이게 막 다른 선수들까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았다 보니까 멘탈 터지는 거죠 뭐. 다음 소식은 아스날의 모하메드 엘레니는 3주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전에서 발목 인대를 부상당한 엘레니는 3주 아웃될 것으로 보이며 이 소식을 접한 이집트 대표팀 감독은 엘레니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아마 3주 동안은 좀 피치 위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직접 감독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엘레니는 함께 월드컵을 갈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까지 보면은 뭐 리그와 유로파 리그 4강전에는 출전이 어렵지만 만약에 아스날이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뛸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좀 안 좋게 나갔으니까. 선수도 조금 불안하겠지. 근데 이제 유로파 리그 4강전이라는 코앞에 있는 대사가 남아있고 또 월드컵에 있는 더 큰 대사 남아있으니까 뭐 더 큰 대사라고 하면 이상하려나? 그래도 월드컵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핀트를 좀 월드컵으로 맞추겠죠. 아니야, 둘 다 뛰고 싶을 거야. 선수면 욕심이 있지. 다음 소식은 프랑스의 카날 플리의 소식에 따르면 토마스 투엘은 파리와 계약 완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그는 파리와 2+1 계약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며 그는 파리에서 감독직을 제안받았을 때 선수 영입 전권을 부여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듯 보이고 하지만 파리는 에메리를 끝까지 존중하기 위해서 오피셜은 시즌 종료 후에 낼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벵거는 감독으로든 포도진으로든 파리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약간 현지에 들리는 그 이제 팬들의 얘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엘이 영입의 전권을 달라고 했다. 그 이야기인즉슨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전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선수를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마르를 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짜여졌다. 그러니까 구단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 투엘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점점점 이제 기자들이 네이마르가 레알을 진짜 갈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마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로 파리도 만약에 지금 FFP를 좀 피하고 싶고 기존에 괜찮은 선수들 안고 싶어. 그냥 안고 가고 싶어. 왜냐면 보니까 네이마르가 있다 한들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이마르가 너무 독단적인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 위에 선수가 있다 보니 이게 조금 제어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명분은 이제 채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안 보낸다 했었는데 투엘에게 그걸 줬다라고 치고 투엘이 내보내면 지들은 욕 덜 먹고 투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팀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뭐 얘기 나오는데 점차 뭐 더 자세한 얘기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까네플리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진짜 알잖아요. 까네플러스 써 있는 그 이제 프랑스 그 언론이에요. 헛소리 하는 저기는 아닌데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폭스 스포츠와 인터뷰한 파리의 알베스는 만약 바르셀로나가 다시 나를 부른다면 내일이라도 바르셀로나로 달려갈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니 알베스는 인터뷰 도중에 말하길 난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를 존중해주지 않았고 나와의 작별을 원했습니다. 나는 항상 바르셀로나가 나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내 집에 돌아가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며 내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고 난 그들이 나를 부른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위대한 스토리에 자신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시점에 나에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큰 상처를 입었고 난 8년 동안 바르셀로나에 있으면서 총 23개의 타이틀을 들었습니다. 난 그들을 위해 뛰었으나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존중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나와의 이별을 원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나의 영원한 집이니까 라는 개소리를 아주 장황하게 인터뷰에서 밝혔고 딱 보니까 이게 파리에서 돈은 많이 받지만 지 맘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팀에 대한 클래스가 이 프랑스 리그 우승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꼬라지를 딱 보니까 안 거죠. 또 떡밥 던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알베스의 원래 이랬어요. 그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재계약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가 아예 피한 건 아닌데 과한 주급을 요구하는 거지. 그 나이 때 누가 어떻게 과한 주급을 주? 사실 지금 그렇게 뛸 줄 알았으면 유벤투스에 그렇게 잘 뛸 줄 알았으면 만년파수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지금 자고 있다 챔스할 때 오겠습니다. 브라질 근본 쌍지읒 쌍지읒.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뛸 줄 알았으면은 조금 뭐 그래도 2, 3년 정도 좋은 계약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건 그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뭐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진짜 클 텐데 풀백으로서 됐다 그래. 또 거기 가면은 메시가 막 피키 차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파울리니한테 막 공주 그러는 거 아니야? 쿠티니한테 막 공주고 꺼지라우 깐난 새끼야. 다음 소식은 스포츠 바이블 소식에 따르면 맨시티는 나폴리의 조르지뉴 영입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르지뉴의 에이전트는 지난주 맨체스터 이 맨시티의 디렉터인 치카와 만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은 거의 이적이 합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이적료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르지뉴를 노리던 리버풀에서는 엠나찬이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었고 이 소스는 호세 알바레즈라는 맨시티 팬들이라면 다 알만한 맨시티 소식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최상인 축구 언론인이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조르지뉴의 맨시티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 이후에 골닷컴의 샘리 기자까지 보도하면서 이적설의 신빙성이 거의 막 진짜 막 지금 막 90% 이상까지 올라간 거죠. 네. 펩이 연락을 때렸고 조르지뉴가 설득을 당했다. 나 이번 시즌 끝나면 맨시티 가고 싶드아 라고 이제 뭐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조르지뉴가 만약에 맨시티로 가게 된다면 기존에 프레드가 영입설이 있었는데 프레드 거는 완전히 쫑나는 거고 근데 프레드는 어차피 맨유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일단 조르지뉴를 원했던 팀들이 뭐 맨시티 뭐 맨유 리버풀 많은데 뭐 선수가 맨시티 간다고 하면 할 말 없죠. 네. 근데 이게 샘니도 그렇고 호세 알바레즈도 그렇고 워낙 공신력 맨시티에 관해서는 공신력 좋은 사람들이고 정보원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자들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얘기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럽나. 부러워. 뭐 일단은 지금은 로그도 뭐 경기를 못 뛰니까 나가겠다 했었는데 뭐 만약에 조르지뉴 나가면 로그를 키울 수도 있고
크로아티아의 로그. 그다음에 이제 뭐 젤린스키도 있고. 젤린스키는 거진 뭐 지금 올타임 같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젤린스키도 지금 리버풀하고 링크가 있고요. 나폴리는 진짜 올해가 꼭 어떻게든 우승하고 뭐 선수를 내보내든 말든 그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지만. 아, 나 저 근본머리 딱 좋은데. 저런 근본머리 딱 하고 8번 달면은 이 8번이거든요. 조르지뉴가 나폴리에서. 아, 데려오면 8번 달기 딱 좋은데. 아, 짱나네. 계속해서 조르지뉴는 맨시티하고, 네. 얘기가 있죠. 다 돼, 다 돼. 얘는 다 돼. 못하는 게 없어, 진짜. 활동량 오지고. 그리고 그 2선에서 빠져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게 진짜 조르지뉴가 예술이에요. 진짜. 8번에 딱 맞는 스타일이지, 선수가. 아마 그 펩이 직접 말을 했죠. 다비드 실바가 올해는 선수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도 많고 중간에 뭐 이제 좀 이적했던 선수들 영입을 못한 것도 많은데 다음 시즌은 다비드 실바가 올해만큼 뛰지 못할 거라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다비드 실바도 어느 정도 예상한 바고 선수의 컨디션 관리도 해줘야 되고 펩이 지금 뭐 로테이션이 잘 안 돌고 있다. 미드필더에서 너무 과바 걸리니까 결국에 지금 무너진 것이다. 이런 말 듣다 보니 좋은 선수를 데리고 싶어 했겠죠. 네. 진짜 잘해요. 어차피 그 페란지뉴 재계약을 했지만 그 선수의 재계약은 이제 뭐 주전을 뛸 수도 있겠지만 서브용도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선수가 온다면 여러 지금 미드필더에도 여기 뭐 맨시티도 가려고 하는 선수가 두세 명 정도 되는데 세 명까지는 아니고 두 명 정도 되겠지. 뭐 델프 정리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존에 좀 어린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 명 정도 한 명 정도 더 영입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페르난지뉴 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야야투에 나가는 자리를 메꿔야 될 수도 있고 델프가 나가면 거기에 서브로 뛸 수 있는 선수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좋은 팀들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미드필더가 맨유는 맨유 나름대로 에레라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 펠라인이 나간다고 하지 캐릭 끝났죠. 맨유 무조건 두 명 정도 영입해야 되고 지금 리버풀도 엠네찬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나비케이트가 들어오긴 하지만 다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날도 그렇고 뭐 첼시도 그렇고 지금 뭐 중앙 미드필더에 뭐 필요한 팀들이 한두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 선수는 데리고 싶은데 다들 똑같은 선수를 원하니까 잘한 선수는 딱 눈에 딱 들어온 선수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유스를 키우는 것도 좋은데 근데 감독들은 항상 그런 뭐랄까 부담을 안고 가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딱 완성되어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그 전술에 맞게 꼬박꼬박 쓰면 딱 좋은데 키워 쓰는 거는 이제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네. 엠네찬도 뭐 재계약하면 또 모르고 바이날도면 정리해야지 진짜로. 클롭이 진짜 잘 안 내보내는 스타일인데 내보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꼭 내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보내더라고. 그리고 이적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잘 안 잡아요 생각보다. 그닥 뭐 뺏긴다 봐야 되나? 하긴 뭐 뺏긴다 봐야겠다. 계속해서 맨시티하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거의 끝났다라고 하니까 기사들은 아니야 기성용 리버풀에 안 맞아 진짜 미안한데 기성용이 잘하는 거 알고 저도 우리 나라 국대에서는 기성용이 너무나 정말 좋은 선수고 대표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기성용 그 정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알아요. 기성용이 진짜 좋은 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거 보고 싶다라는 거 저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조던형 안녕하세요. 광고 다 보고 왔어요. 아 광고 스킵 안 했다고? 역시 좋으신 분.
네. 다음 소식은 아약스의 조엘 벨트만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6개월 내지 9개월까지 시즌 아웃될 수 있다라는 아웃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이 올해는 시즌 아웃이고요. 일단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선수의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토비 알더 웨럴트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토트넘이 아주 주의 깊게 보았던 선수이고, 원래 다빈손 산체스 데려오기 전에 얘를 먼저 찔러봤는데 이게 그 구단과 선수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약스 구단, 이 선수에 대한 입장, 그리고 토트넘이 그 이적료, 그게 다 달랐기 때문에 다빈손 산체스에게 완전히 돌아간 건데, 그래서 원래 갔다가 토비가 이제 나갈 게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니까 이 벨트만에게 다시금 찔러 보려고 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뭐 국대도 이제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도 수정이 필요한 듯 보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또 안 좋았어 벨트만이. 예. 올해 아약스가 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인토벤이 그 네덜란드 리그는 우승을 확정 미리 지었기 때문에. 네. 아인토벤도 오랜만에 우승한 것 같은데 4년? 3년? 아무튼 네. 토트넘은 어쩔 수 없어요. 토비 알도 에럴트가 원하는 주급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2억선. 그러니까 2억 초반선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억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이 무조건 토비는 반다이크예요. 내가 반다이크보다 못한 게 1도 없다. 토트넘에서 이제까지 3백스 뛰면서 4백이 뛰면서 했던 그 베르통과 함께 맡았던 그 자리의 역할 너무나 잘했고, 나는 그 정도 주급을 받을 만하다. 지금 토비 알도 에럴트가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이 8천만 원이 안 됩니다. 7,700만 원, 600만 원 선인데 더 이상은 그렇게 못 받겠다 이거지. 아씨, 내가 진짜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지금 유력한 데는 꼬마 리턴. 꼬마가 지금 고딘이 아르헨티나 행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보카. 뭐 지금 고딘도 유럽 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지쳤고 팀에서도 좀 힘들고, 이 모든 그 이제 마지막 월드컵도 남았고 하다 보니까 네, 고딘이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이제 좀 자기가 원래 우루과이와 가까운 지에서 좀 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새롭게 이제 어차피 리빌딩 해야 되니까 팀은 수비수 라인을, 그 다음에 이제 토비가 꼬마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이지만 있었긴 하니까,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딴 데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꼬마를 생각하냐면 토트넘이 레비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토트넘이 생각을 잘한 게 꼬마에 보내면 같은 리그에도 안 보내도 되지만 꼬마가 알죠. 영입을 못했어요. 징계 먹어서. 돈이 지금 완다에 그 돈이 쌓여 있어. 중국 자본이. 나 꼬마가 괜히 디발라 산에 뭐는 그게 얘기 나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막 걔 가이탄이랑 걔 누구야 왼쪽 윙어 걔 팔아가지고 돈이 지금 쌓여 있는데 또 그 선수 영입 못해가지고 돈 막 쌓여 있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꼬마 지금 돈 쓰려고 막 난리치고 있어 지금. 카라스코도 거의 900억대 이적했잖아요 중국으로. 엄청 비싸게 갔어. 돈이 지금 막 널렸다고. 이번에 그래서 진짜 완전 리빌딩을 싹 한번 할 것 같아요 진짜. 어차피 중앙미들은 리빌딩 필요가 없어. 공격수하고 수비수야 결국에. 근데 풀백은 좀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팬들도 싫어하고 감독도 이제 짜증나고. 토레스는 끝났어요. 토레스는 이번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 토레스가 이제 꼬마를 떠나겠다라고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송별회? 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준대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자리도 지금 뭐 가메로 나간다고 하고, 토레스는 확정이 지어졌고 하다 보니까 뭐 디에고 코스타랑 뛰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그리즈만도 아마 나갈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영입해야 되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돈 막 쌓였다니까 거기. 난리 났어. 아무튼 다음 소식 가보자요. 다음 소식은 꼬마 얘기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안프란 토레스는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저번 주 일요일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후안프랑은 후반 65분 교체가 되었고, 그는 이후 왼쪽 햄스트링 부상의 MRI 검진 결과 이제 발견된 거죠. 햄스트링이 좀 무리가 갔다, 좀 쉬어야 된다. 그의 부상으로 인해 그 자리를 부르살리코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며, 그의 부상 기간으로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의 시즌 아웃이며 아스날과의 유로파리그 4강전에도 출전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아스날은 지금 엘레니가 부상이고 꼬마는 후안프랑이 부상이라고 하니까 한 명씩 지금 나왔네. 한 달이면은 시즌 아웃이지. 왜냐면 5월달 중순이면 완전 시즌 다 끝나버리는데. 좀 빨리 돌아오더라도, 근데 빨리 돌아오려고 할까? 어차피 지금 꼬마는 순위는 뭐 다 정해졌고 남아있는 거 유로파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급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얘는 또 워낙 헌신적이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쩌리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지? 안경 좀 닦지 좀.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한 클럽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위르겐 클럽은 오늘 안필드에서 치러질 AS 로마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고, 리버풀의 서포터들에게 여러분들은 유럽 리그에서 가장 관심받고 있는 경기를 보게 되었으며 이제 전 세계에 리버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도전을 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일 밤 이탈리아 팀과의 준결승 1차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로마죠. 이 클럽 감독은 팬들이 올 시즌 내내 안필드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이어온 것처럼 AS 로마와의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뜨거운 응원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클럽 없죠. 네. 선수 시절엔 더더욱이 없고, 클럽은 선수 시절에 뭐 우승이 아니라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거에 항상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선수였고, 뭐 감독으로서도 준우승밖에 못했죠. 그게 문제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어차피 설레발이지만 만약에 결승 가서 또 지면 또 준우승 감독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불안해 죽겠어. 유로파도 준우승. 만약 또 챔스가 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이미지가 씌워져 버릴까봐, 프레임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래도 가면 좋지. 상상이지만. 근데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그 우승, 처음에 그 우승도 해본 사람도 처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해본 사람도 처음에 그 있고, 처음 그 우승의 맛을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클럽에게도 그 우승의 맛을 보여줘야지. 모르지 뭐. 또 로마가 미쳐서 뭐 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상상했을 때. 준결승에서 떨어진 것도 싫지만 결승에서 떨어진 것도 싫고, 누구든지 막 더 좋은 최상의 결과를 상상하겠지만 그냥 걱정된다는 거죠. 리버풀 팬들은 다 양심 있어가지고 절대로 뭐 맨유가 올라오든 미넨이 올라오든 절대로 우승 후보로 생각 1도 안 합니다. 하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다 하겠어요. 걔네들 짬이 있는데. 나 이거 챔스 시간까지 방송 일정 어떻게 되냐고. 나 이거 하고 잘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볼 겁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하품하면서 리버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리버풀 대박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야지. 지금 밤 원래 지금 자야 돼. 피파 안 해요. 피파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어.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은 언제 볼지 몰라요. 진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모른다니까. 사람 일 몰라요. 이적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무조건 완전히 다시는 그 10년 걸릴 때가 10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0년
그거를 이제 다 눈에 넣고 다 해야지. 눈 떴는데 7시면은 거짓말하고 메시지 보낸다. 아침 8시부터 메시지 보낼 수 있는데 오늘 만약에 나 눈 떴는데 아침 7시 8시다. 그러면은 메시지 바로 킨다. 어떻게 나한테 메시지 안 보낼 수 있냐고.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다. 한동안 방송 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방송 키겠죠? 바로 얘기 또 나오네. 리버풀 구단은 홈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준비하며 팬들에게 제발 까불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리버풀 경기장 안팎에서 불꽃이 사용이 금지되었음을 팬들에게 재차 강조를 했고 홍염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자들은 바로 체포와 기소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클럽은 최근 경기에서 서포터들이 불꽃을 사용하면서 UEFA에서 제소를 당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고 이로 인해 클럽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고 미래의 경기에서 티켓의 배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하며 팬들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리버풀은 친절하고 정중하고 사려 깊은 매너를 보이는 그런 지지자가 아니라 그런 지지자들에게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하며 훌리건과 팬의 명확한 구분을 지으며 감사 인사 그리고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훌리건과 팬은 한 끗 차이야. 내가 옛날에 수원에서 한창 경기장 다니고 시즌권 끊고 N석에서 최강보 심판 욕을 하면서 할 때 훌리건이고 지금은 아주 팬이죠. 그때 막 최강보 고금빅 보면은 야 심판 블락 우라락 할 때 그때 훌리건 아주 안되죠. 하면 안되죠. 옛날 얘기. 최강보 고금빅 진짜 옛날 얘기예요. 자랑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저도 창피해요. 다행이지. 그땐 그 사람 내가 조던인지 몰랐으니까. 그때 방송 안 했지. 내가 안 했지. 한창 달릴 때가 6, 7, 8, 9, 10 요때까지. 거기에 내 수원의 그 열정을 모두 쏟았어요. 진짜. 왜? 이거 뭐? 이거 늑대전. 이거 이제 로마 신화에 관한 건데 이란 방송에서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쇼를 하는데 로마 엠블럼 여기 젖을 모자이크 했더라고. 이게 왜? 동물의 젖은 신성한 거지. 이 젖을 먹고 이제 자라는데. 그거 진짜 여기 생방송에도 모자이크 했다고. 신기하더라고. 어디 생방송인데 모자이크했지?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래 신화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걔네들도 알아요. 신한 거 아는데 걔네들은 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가 보지. 중동 애들은 뭐 그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구나. 그런 문화구나 하는 거죠. 뭘. 아무튼 또 꼬마 얘기 또 나오네. 라리가에서 250경기 출장을 달성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케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케는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라리가 250경기를 달성했고 이 기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전드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뛰어넘는 10위에 해당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의 10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4년 라요 바예카노전에서 100경기 출장을 달성하였고 2017년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 200경기 출장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0년 유스팀에 입단을 했고 2009년 성인 대표팀 데뷔 이후 유로파리그 우승, UEFA 슈퍼컵 우승, 라리가 우승, 코파델라이 우승, 스페인 슈퍼컵 우승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케 내가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저번에 7년 계약했을 거예요. 7년 재계약.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날 마음이 없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 선수들이니까. 뭐 충성심이야. 항상 실력 좋은 선수가 충성심을 보여주는 건 언제나 고맙죠. 특히 라리가가 이런 충성심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특히나 미드필더에 그런 선수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 팀이 설령 중하위권 팀이어도 더 밑에 있는 팀이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많아요. 실제로 다실바도 자신은 무조건 내 기량이 괜찮았을 때, 유지가 됐을 때 라스팔마스로 이적을 해가지고 꼭 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는 선수도 많고 뭐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런 스타일이. 내가 말하잖아. 항상 이렇게 막 250경기 뭐 은퇴 경기 이런 경기 보면 항상 뭐 같은 팀 선수들이 뭐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너의 250경기를 우리가 축하해줄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경기 꼬마가 3대0으로 졌어요. 아 그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니까. 퍼거슨도 은퇴 마지막 경기 비겼잖아. 안 돼. 이게 막 영화면 막 멋있게 막 코키가 골을 넣고 우와 할 텐데 실제로 3대0으로 졌고 아무 의미가 없죠. 250경기 뭐 어쩌라고 졌는데. 이겨 기쁘지. 퍼거슨도 은퇴 경기에 비겨가지고 나중에 그 되게 서운했잖아요. 나 다시 모였을 때. 박지성이랑 다 모여가지고 야 그때 내가 루카쿠한테 우리 팀이 2골이나 먹히는 걸 봐야 돼?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아마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아니었나? 루카쿠가 아무튼 2골 넣었어 그때. 루카쿠가 임대 갔을 때 같긴 한데 좀 헷갈리네. 그 뭐지? K리그 만원골인가 천원골? 맞아 자책골. 그 부산 선수가 넣었을 거야 자책골. 그거 뭐 K리그 만번째 골을 잡아라 해가지고 엄청 연맹에서 크게 막 상품 내걸었는데 그게 골이 자책골이야. 그래서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썼나? 쓴 사람도 없을걸 아마. 아무튼 네. K리그 만골을 찾아라 했는데 그 만골이 자책골 나와가지고 분위기 개판되고 그냥 없던 일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 자책골 맞춰서 주기도 뭐하잖아. 예, 아무튼 모든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아스날의 이반 가지디스는 아르테타를 벵거의 후임 감독으로 원한다라는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정보원에 따르면 아스날의 CEO인 이반 가지디스는 맨시티의 미켈 아르테타가 벵거의 후임 감독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라 믿고 있으며 그를 새 감독으로 스탄 크랭크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지디스는 새 감독을 찾는 데 있어서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매번 말한 바가 있으며 그는 아르테타의 감독으로서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스날의 감독직을 승계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르테타는 아스날의 주장이었으며 코치로서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와 함께 일한 후 혁신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아직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지디스는 월요일에 200명가량의 에미레이츠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벵거의 후계자를 찾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조금 원해요. 그러니까 뭐 안첼로티나 뭐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감독이 그 안 치는 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보겠지 감독도. 괜히 FM에서 면접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뭐 돈이 얼마 필요한 건지 다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유명한 감독들도 다 면접 본다고 하니까. 근데 아르테타는 너무 젊잖아. 너무 경험이 없어. 솔직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근데 안첼로티 같은 사람들은 또 최근에 또 너무 상황이 또 안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앙리도 똑같아요. 앙리도 똑같아. 한번 걸치고 와야지. 올라면. 아스날 정도 클래스인데. 그래도 최근에 감독으로 치면은 보아스? 보아스는 포르투에 간 적이 없는데? 로저스는 본인이 안 간다 했으니까 끝났고 사리 같은 감독 좋죠.
어린 선수도 많고 아스날에 유망주도 많고 그 유망주를 적절하게 쓰면서 돈도 잘 쓰면서 선수 이적시키는데 불평도 안 하고 근데 사리가 생각보다 모나코 생활에 엄청나게 만족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가 봐 거기 휴양지자 완전. 거기 나가면 요트에다가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고 거기도 진짜 완전히 F1 매년마다 하죠. 얼마나 좋아 거기. 자르님도 그래서 딱히 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로저스는 아니지. 본인이 안 한다는데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나. 만치는 지금 계속 이탈리아가 저울질하고 있어요. 국대로 데려갈지. 근데 그 이탈리아 국대는 안첼로티한테 다시 한번 또 제의했다고 하니까 봐야겠죠. 보아스? 보아스는 지금 거의 감독 한 몇 년 쉬려고 한다니까? 보아스 지금 맨날 그 랠리 다녀요. 차 타고 다니고 진짜. 보아스가 상하이 상간 감독을 왜 그만뒀는데 그 사람 꿈이 다카르 랠리 알죠? 사막에서 레이스 펼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만둔 거야. 그거 하려고 진짜. 다른 이유 없어요. 상강은 계속 데려가려 했는데 본인이 나는 꿈이 랠리야. 랠리 선수야.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이제 스폰서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처음에는 차를 끌고 이제 랠리 가려고 하다가 그 다카랠리 전문가가 야 너는 아직 차로 랠리 할 때는 아니야. 오토바이 먼저 해봐가지고 오토바이 갔나? 막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별로 그 사람은 지금 감독에 대한 그런 관심 없다니까? 잠시만요. 아니 보아스가 진짜 얼마나 그 꿈을 찾아 나선 사람인데 실제로 보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동차 경주에 대한 로망이 엄청났더라고. 운전도 실제로 배웠고. 그 양반이 엄청난 양반이에요. 그 사람 축구 리그 쉴 때마다 뭐고 다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랠리 이 옛날 그 사막 랠리나 이런 랠리에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직접 가서 이 코치 연수한다. 이것도 받고 엄청나게 진짜 운전에 대해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실제로 이번에 참가를 했네. 안 간 줄 알았는데 참가를 했어. 다른 랠리 이거 봐. 이거 랠리 다녀가지고 차 이거 더러진 거 봐. 저 옆에 선글라스 낀 사람이 보았어요. 보았어요. 차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니까 생각보다 진짜. 안 와. 그리고 축구도 유행이 있고 항상 그 시절에 그 이제 뭐 전술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놓치면은 공부해야 돼요. 야 아무튼 바빠요? 보았어. 바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스페인 카드나 코페의 안토니오 루이즈 기자가 단독 기사를 보도하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블락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드나 코페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얀 오블락에게 계약 연장할 제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그들은 오블락의 연봉 또는 바이아웃 1억 유로 1315억의 금액 또한 인상을 고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전히 계약 기간 3년이 남아있을 뿐더러 그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클럽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의 계약은 좀 더 뒤에 이루어질 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 쓸 수 없다는 거지. 네, 한마디로. 지금 오블락
바이아웃이 1억 유로. 딱 1억 유로예요. 똑같아요. 벨로티랑. 1315억.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쫄아가지고 재계약하면서 그냥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더? 그냥 1315억 아무리 뭐 파리라고 해도 아무리 다른 팀이라고 해도 1315억을 골키퍼에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줘도 되는데 괜히 우리가 쫄아가지고 왜 괜히 재계약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지. 세상에 미친놈도 많다니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면서 그냥 네. 근데 나도 프리미어리그를 더 많이 보니까 데아가 오블락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실력면을 봤을 때. 근데 사람은 다르겠지. 근데 오블락 경기 저번에 마드리드 더비 봤어요? 엄청 잘해요. 얘도 진짜. 근데 얘도 진짜 미쳤다니까? 얘도 엄청 잘해요. 뭐 다른 리그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빈팀이 없어. 아 물론 그때 1대1 비겼지만 엄청 잘해요.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쓸 수 있어 진짜. 그 돈을 뭐 대한테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팀이 우리 골키퍼 진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얘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어차피 바이아웃이라는 거는 구단과의 의사는 상관없이 선수하고만 이제 얘기 끝내고 뭐 돈은 그냥 일시불로 구단에게 줘버리면 끝이니까. 장난 아니죠. 잘해요 진짜. 슬로베니아가 골키퍼 좋은 애들 많이 나와. 한도노비치도 그렇고. 이름이구나. 뭔가 했네 이거. 다음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키엘리니는 왼쪽 무릎 대퇴 이두근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키엘리니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왼쪽 무릎에 대퇴 이두근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부상에 관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검사를 받은 뒤에 언론에 이제 부상에 관해 오피셜을 띄울 것이라고 해요. 저기 코피가 아니라 페인트. 아까도 말했는데 그 세리아에 이탈리아에서 여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고자 이 페인트를 그렸는데 쟤는 좀 이상하게 그렸네. 네. 원래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이쁘게 그릴 필요 없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그렸네. 원래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씨가 좀 손이 수현증 있나? 이걸 왜 저걸 왜 저렇게 그렸지? 얼굴 차이래. 킬린이 무시하지 마라. 씨. 얼굴 차이라니. 다음 소식은 박지성 소식이 있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박지성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SBS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해 이영표의 KBS, 안정환의 MBC와 경쟁을 펼칠지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가에서는 박지성의 SBS 해설위원 수락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며 그간 박지성이 주최하는 각종 대회를 꾸준하게 SBS가 중계를 해오며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온 SBS는 그에게 러시아 월드컵 해설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지성은 2014년 은퇴 후 그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 경기를 전망 분석하는 SBS 방송위원으로 잠깐 TV에 얼굴을 내비친 적은 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소식이며 브라질 월드컵과 리우 올림픽에서 프리랜서 김성주, 안정환 콤비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톡톡 튀는 예능감으로 재미를 본 MBC는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김성주가 아닌 자사 캐스터를 내세울 것이며 MBC 스포츠 제작부장은 안정환 위원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중계를 해오며 내공을 키운 만큼 더 깊이 있는 해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MBC는 아프리카 TV에서 직설적인 축구 중계로 마니아층을 거느린 BJ 감스트를 영입해 디지털 쪽이나 정기 전후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임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네, 감스트님이 MBC 투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 뭐 러시아 가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 리뷰를 하거나 프리뷰하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감스트님이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성주 없는 자사 캐스터를 쓴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물론 자사 캐스터를 쓰는 게 맞는데 이 김성주라는 사람의 MBC 음성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그게 문제지 않을까. 오히려 어린 분들에게는 감스트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김성주를 안 쓰나 봐 이번엔. 그리고 그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웃긴 거지 사실. 자사 캐스터 있는데. 근데 신승대가 되면 좋은데 될까 모르겠네. 미리 한번 뭐 찍고 오셨나봐요. 네, 이때. 감스님 좀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귀여우시지 않아요? 네, 좀 귀엽죠. 머리도 내가 맨날 유튜브에서 볼 때는 머리가 항상 산발이시던데 여기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웃기네. 너무 이렇게 얌전해 보이니까. 제가 감스님 방송을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싫어서 안 본 게 아니라 제가 매운맛을 잘 못 보는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처음으로 감스님 검색하고 영상 튼 게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감스님 얼굴에 주먹을 때리는 거. 그게 내가 처음 본 거였어요. 감스님. 나 감스님 진짜 몰랐다가 그 영상을 처음 봤어요. 내가 감스님 영상 그걸 진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분 되게 유명하시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맞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이분 맞으신가 진짜? 너무 세게 맞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맞는데 그게 너무 웃겨. 맞고 난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분 항상 리액션이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요. 네. 너무 웃겼어요 진짜. 또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얼굴 팍 맞고 그 표정. 네. 그걸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가끔 봐요 저도. 네. 입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감스님 가끔에 얼굴 고개 좀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젠 유튜브에서 안 나오는데 그 유튜브 표정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웃기시고. 아무튼 재밌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한테는 좀 매운맛이에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러니까 K리그 홍보대사 되시고는 좀 덜한데, 나한테 좀 매운맛이긴 한데, 뭐 더 매운맛도 많다고 하니까. 저도 매운맛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보는데, 가끔 볼 때 좀 웃겨요. 가끔 볼 때. 네, MBC 월드컵 해설위원은 아니고, 그냥 이제 패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 정도. 네. 근데 욕설 하는 게 저도 사실 약간 좀 거북스럽긴 해요. 근데 어린 분들은, 특히 나이대가 어린 분들은 욕설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뭐 꼰대 처음 돼서인지 몰라도 저도 뭐 사실 욕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는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먹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너무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니까. 나 며칠 전에 상황극 하는 것도 봤거든요. 상황 가는 거. 뭐 봤지? 그 상황극 봤구나. 라멜라하고 상황극 하는 거 봤어요. 이분이 감독이 되시고 라멜라한테 야 너 꺼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웃겼어요. 아무튼. 근데 SBS는 박지성 해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프랑스 풋볼에서는 이번 시즌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수입이 많은 5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5위부터 말씀해드리면 5위는 바르셀로나의 피케가 올해 수입이 375억 정도. 하지만 피케는 와이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뭐 잔돈이라 해야 되나?
워낙 뭐 와이프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냥 용돈벌이 자기 그냥 뭐 쓸 거 버는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 베일이 586억. 와, 야, 베일은 하는 것도 없는데 뭔 그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와, 씨. 베일 3,900만 파운드, 586억. 거의 590억대야. 와, 씨. 대박이다 진짜. 그 다음 네이마르가 7,100만 파운드, 1,067억, 1,070억 정도. 그 다음 2위가 호날두 8,200만 파운드 1,233억 원. 네. 많이 받네요. 아니, 많이 버네요. 그 다음에 1위가 나의 암까라 메시 리오넬 메시 1억 1,000만 파운드 약 하나로 1,655억 원. 이번 시즌 2017-18 시즌. 아따 역시 암까라 메시 1,600. 저렇게 벌면 어디다 써? 아니 뭐 세금 내고 하면 뭐 반 날라가겠지만 또 가족들 주고 하면 또 날라가겠지만 그 다 어디다 써? 피케 와이프 유명하냐고? 그 애니메이션 그 뭐더라 또 까먹었네. 엄청 좋아하는 건데 그 애니메이션 샤키라잖아. 주토피아. 그래 브라질 월드컵 그 주제곡도 부르고. 아니 샤키라가 남미에서 완전히 씹어 먹는다니까요 진짜. 남미 씹어 먹어요 진짜. 그치 주토피아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가수가 나오잖아. 거기 보면 그 동물 중에 되게 섹시한 가수 나오잖아요. 그 동물 뭐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가젤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샤키라예요. 예, 그게 샤키라예요. 샤키라. 샤키라가 레즈비언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레즈비언이라고? 아 레즈비언이 아들도 나요? 입양도 아니고? 네. 아무튼 아 가젤이 레즈비언이라고? 그 안에서? 몰라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샤키라가 워낙 유명하다고. 네. 그러니까 피케가 워낙 그 월드스타긴 한데 샤키라가 더 유명한 거 모르겠다. 왜냐면 그 축구를 막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지만 샤키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샤키라가 더 많이 벌어요. 벌기는 훨씬 많이. 네. 훨씬 많이. 피케가 못 번다는 건 아니고 근데 피케도 많이 번다. 수비 다 공격수인데 피케만 수비수잖아. 음. 얼마 전에 피케가 이혼설이 엄청나게 떴어요. 외국에서도 막 건드리잖아. 막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건드리는데 피케가 이혼설 떴는데 피케가 그때 국가대표 A매치 기간이었는데 어차피 경고 누적 때문에 휴가 받았는데 피케가 자기 와이프 콘서트 그 준비하는 리허설장 야방 우리 말로 치면 야방이지 야방 갔어 야방 가서 뭐 나 왔어 하니까 뭐 샤키라가 와가지고 팍 반겨주고 뭐 뽀뽀해주고 막 그랬던 그 영상이 있는데 찾으면 있을 거예요 또. 네. 야방하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와 인터뷰한 인시네가 말하길 유벤투스 놈들은 우리와의 경기에서 챔스 결승전처럼 뛰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챔스 결승에서 패배한 것처럼 또다시 패배했다라고 유벤투스를 다시금 자극을 시켰습니다. 입 터는 거 역시 표정 봐 놀리는 거 봐 저거. 나폴리의 로렌조 인시네는 어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뒤에 매우 센 멘트를 언론에게 남겼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처럼 생각하고 뛰겠다라고 했는데 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신이가 말하길 유벤투스는 결승전 패배에 아주 익숙한 팀입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3년 동안 2번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올랐으나 다 패배했는데 오늘도 그때와 같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약을 올리면서 유유히 인터뷰를 마치고 떠났죠. 네. 항상 말하잖아요. 이기면 장땡이에요. 네. 이기면 장땡이에요. 이기면 가즈아야. 이기면 이거라니까 진짜. 이기면 놀리고 가즈아. 지면은 그냥 뭐 처박혀 있는 거지 뭐. 뭐 어떻게 할 말도 없지 뭐. 이기면 장땡이지 뭐. 그죠?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알바로 모라타를 다시금 노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벤투스는 모라타를 영입하는데 많은 팀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유벤투스만이 첼시의 스트라이커인 모라타를 노리는 것이 아니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도 모두 모라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엔 그의 화려한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일 스페인 스포츠 방송인 엘리 치킹투어의 인다 기자가 말하길 야 아니야 그리즈만이 떠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모라타를 노릴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무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냐 모라타가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데 어떻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라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소년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네. 가도 다 괜찮아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던 전에 뛰었던 유벤투스로 가던 원래 전 소속팀이었던 뭐 레알로 가던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는 거고 남는 거고. 네. 옆에는 만주키치냐고? 왜 만주키치라는 거야? 왜? 승리 닮았구만. 팔찌 많이 했네. 노란 거, 아니, 흰 거, 노란 거, 검은색. 잘생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인물이 좋구나. 부럽다. 모라타 주전으로 뛸 수 있냐고? 주전으로 뛰는 게 근데 이게 나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유벤투스 때처럼 교체 자원으로 꾸준히 나오는 것도 주전 아니에요? 경기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교체나 선발은 물론 선발이면 더 좋은데 그 정도로 계속 매경기 나오는데 날 실제로 봤다고? 나는 저렇게 유언비어 바로 불릴 겁니다. 이승우 요즘 주전인가요? 아니죠. 노네는 좀 그렇고 1.8 좀 나오대. 근데 끝났어. 거기는 안 돼. 베로나는 제노한테 지는 거 보고 끝났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네. 가비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즘에 감독이 좀 쓰긴 쓰는데 근데 이승우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나오면 급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본인도 나 잘해야지.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해서 막 탐욕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팀에게 도움이 되려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과해. 그래서 막 볼도 좀 이렇게 트래핑도 사실 별로 안 좋고 드리블도 다 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엄청나게 슈팅을 하면서 막 팀에게 민폐 끼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가 봐도 진짜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못해. 결과는 그게 문제지 뭐. 근데 감독도 아는 것 같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훈련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겠지. 그렇게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좀 마음에 그 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해. 성당 다니라 성당 다니면서 좀 기도 좀 하고 좀. 근데 뭐 임대 갈 수도 있고 이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람은 모르니까. 어차피 아시겠지만 팀이 1부 리그 있다가 2부 리그 가면은 쓸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이제 뭐 좋은 선수 뭐 선수는 팔고 해서 이제 뭐 팀을 몸집을 작게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 그 뭐냐? 아 거기는 다 성당이지. 뭐 이탈리아 교회 아니 한국인은 뭐 한국의 성당이고 그렇다 치는데 이탈리아 교회 있냐고. 이탈리아 다 성당이지. 무슨 요즘 뭐 성당이 별로 없대. 거기 다 성당인데. 거기 다 널린 게 성당이지. 씨. 아 깜짝 놀랐네. 한국도 아무튼 네. 아, 웃겼네요 순간. 아 이탈리아 교황 있냐고? 아 나 너무한다 진짜. 컨셉이야 오늘? 아 오늘 컨셉이에요? 그 옛날에 그 길 생각 안 나? 무한도전에서 그 바티칸 얘기하고 싶은데 막 모르니까 아 거기 뭐 목사님 사시는 분이 목사님 사시는 데인가? 그렇게 말했잖아 옛날에. 그거 욕 엄청 먹었더라 생각보다 게시판에서. 목사님 사시는데 바티칸을 이러면서 막 쌍욕 먹고 길 사과하고 막 자기 저기다가 막 뭘 말하고 싶은데 바티칸 말하고 싶은데 막 안 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싫어하거든요. 또 그게 잘못 말하는 거. 모르면 몰랐지 왜 어설프게 말해서 막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고. 생각보다 종교로 나뉜 게 세요. 네. 아무튼 네. 웃겼어요. 네. 난 좀 전 말 재밌었어요. 교회 얘기를. 아 웃겼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 슬픈 소식이라면 소식이죠. 네, 도르트문트의 바이든 펠러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바이든 펠러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합니다. 바이든 펠러는 도르트문트의 소속으로 16년 동안 452경기 뛰었고 2011년과 2012년 리그 2연패 그리고 2012년 17년 두 번의 포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펠러가 나는 이 사람의 마무리가 멋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라 했냐면 나는 내가 경기 못 뛰는 거 안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경기 못 뛰는데 재계약했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뛰고 안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도르트문트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때 비르키가 주전이었잖아요. 비르키아에게 다 그리고 비르키 말고 다른 이제 골키퍼들에게 나눠주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뛰고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내가 도르트문트에게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팬들의 신금을 이런 충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세컨 골리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것 같아요. 좋은 골키퍼지. 도르트문트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은 골키퍼죠. 네. 코치 하겠지. 이런 사람 이런 또 이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코치를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사진.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또다시 안첼로티에게 다시금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안첼로티가 이탈리아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직 제의를 받았다고 하며 안첼로티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시즌 반 동안 감독직을 수행하다 지난 9월 해임된 이후에 또 다른 감독직을 맡고 있지는 않고 있고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이탈리아 축구협회 회장인 로베르토 파브리시니와 회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년 계약을 미리 제안받았다라고 하며 한편 이탈리아는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벤투라를 해임시키고 현재 감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안첼로티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래 뭐 구단 그러니까 어느 감독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가서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을 그 이제 미넨 쪽에 연결시켜서 이제 어떤 혜택을 받게 했으니까 그 이제 직업적으로 그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독일 이제 언론들이 물고 늘어진 거죠. 훈련 같은 거 뭐 서로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춰가 아들레미도 코치 자격증 없는데 이제 데려왔었고 그쵸 그런 거죠. 근데 가족을 이제 팀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다 결정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그것 때문에 욕 먹은 거야. 그것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야. 뭐 전술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독일 팀 특히나 미넨 팀을 외국인 감독이 맡았을 때마다 일어났던 것이 좀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생전 그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르죠. 다른 팀이 이제 뭐 안첼로티를 데려온다고 하면 뭐 그런 일은 없게끔 잘 뭐 하겠지만 표정 진짜 못 일어났네. 가가멜같이. 이탈리아 코리엘레 델로 스포츠에 따르면 첼시와 아스날은 알레그리와 접촉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리엘레 델로 스포츠에 따르면 알레그리 측은 이미 첼시 아스날과 접촉을 했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알레그리는 두 구단이 원하는 감독이며 그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레그리는 이제 대체자로 거론되던 인물이 여러 있었죠. 뭐 지금 현재 첼시나 아스날 모두 알레그리, 그다음에 안첼로티 뭐 이런 인물들이 거론됐지만 안첼로티는 이탈리아 대표팀 부임이 가까워지는 중이며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안첼로티를 원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그를 설득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즌 후에 감독들의 이동에 따라 수많은 감독들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내 동생 아스날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회사 자동차 제조 회사인 BYD와 스폰서십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글로벌 전기 자동차 회사인 BYD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BYD는 아스날에게 전기 자동차와 전기 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게 BYD 저 엠블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저기 중국 중국 차례요 중국. 나 이게 맨 처음에 이게 한자인지 모르고 이 비슷한 엠블럼 쓰는 그 회사가 있는데 뭐더라? 뭐지? 뭐 있는데 아무튼 그게 나 그 차인 줄 알고 맨 처음에 근데 BYD가 뭐지 했는데 중국차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중국차. 여기 BYD. C만 바꾸면 대박인데. 요즘에 이렇게 목이 카라가 짧은 게 유행인가 보네. 뉴발도 이런데 별로야. 영국 보도를 통해 권창훈에게 관심을 보이는 유럽 클럽에 몇몇 팀이 생겼는데 여기 현지 기사 있죠. 유럽 클럽으로는 프라이부르크,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그 다음에 웨넨글라드바흐 그리고 그 팀들과 함께 토트넘이 권창훈에게 계속된 스카우터를 보내면서 권창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분데스리가인 프라이부르크와 메넨글라드바흐가 권창훈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난 21일 열린 디종과 올림피크 리옹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독일에 계속 상주하고 있고 이 경기는 리옹 경기 그 전부터 거의 토트넘이 저번 달 경기서부터 계속 권창훈을 보려고 권창훈 경기 보려고 스카우터도 파견했고 홈 어웨이 가리지 않고 다 봤다라고 해요. 특히나 뭐 생테티엔, 프라이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토트넘 뭐 이런 팀들이 그 외 팀들도 네, 계속해서 보는 상황에서 왜 이 선수를 권창훈을 지켜봤냐? 연속골 넣으니까 경기력 좋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켜봤다고요. 그게 좀 끊어지거나 좀 경기력이 안 좋으면은 좀 판단하고 갔을 텐데 계속 잘하니까 계속 골 넣으니까 이거 좀 더 봐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네. 뭐 계속해서 토트넘이 이 권창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권창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손흥민 때문에라고 해요. 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기량 발전에도 노력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 이행도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고, 유럽 내에 있는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이제 활발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권창훈이 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퍼가 온다 한들. 네. 그리고 아마 큰 돈을 쓰고 이 선수를 데려올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오카자키 신지가 마인츠에서 레스터로 갈 때 한번 거부당했어요. 네. 바이아웃을. 네, 바이아웃이란다. 워크퍼밋을 미안합니다. 워크퍼밋을. 왜냐면 워크퍼밋이라는 게 피파 랭킹에 맞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히샬리숑 같은 애들은 11억 주고도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브라질이 피파 랭킹이 높으니까 그냥 보내줘. 왜냐면 그 피파 랭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축구 수준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축구 수준, 뭐 1위부터 10위까지, 뭐 10위부터 20위까지는 뭐 국대 몇 번, 아니면 아예 못 나가도 이 선수에 대한 그 리그 평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그러니까 아시아 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국대 완전 붙박이어도 안 될 수가 있다니까. 심지어 붙박이어도. 그래서 오카자키 신지도 그때 국대 뽑힐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인츠에 있을 때. 그래서 한 국대 뽑힌 게 70%, 80%밖에 안 됐대요. 안 돼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돈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오카자키 신지에게 주려고 했던 돈이 그 정도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라니에리는 무조건 오카자키 신지가 있어야 이 바디가 산다 해가지고 데려왔던 거고, 금액을 30억인가 40억인가 더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제 금액적으로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걸 이제 맞춰가지고 때려 넣어서 데려온 거예요. 권창을 데려오려면 금액적으로 좀 써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권창훈이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추천서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빡세요. 박지성하고 이영표도 다 추천서 받았을 거예요. 그때 들어왔을 때 검색하면 나올걸. 귀찮다. 근데 피파 랭킹 관한 거는 네 그렇죠. 빡세요. 이거 받는 게 생각보다. 아니지, 박지성하고 어차피 이영표는 아인토벤이라는 좋은 팀에서 리그 우승도 치렀고 그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도 보여준 게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알고 계시네. 그 박지성 관련돼서 저것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추천서. 아시는 분들 알고. 네. 검색해봐도 되죠. 재밌어요, 그거 1화 들어보면. 우리도 추천서 중요하잖아요. 대학교 갈 때. 난 못 받았지만 안 써주더라고. 네. 여튼간에 권창훈 선수가 이제 토트넘이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스탯이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정말로 좋게 뛸 수 있다면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팀 가면 너무 좋죠. 왜냐면 사실 지금 토드강 아자르가 팀을 떠날 확률이 높은가 봐요. 왜냐면 토드강 아자르가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계속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이적설이
찌면서 권창훈이 지금 메넨글라드바흐랑도 연결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권창훈을 왜 사이드 자원을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골도 잘 넣으니까 사실 뭐. 근데 권창훈은 좀 가운데 너무 더 잘하는데. 여튼간에. 네. A매치 100경기? 한참 멀었지. 권창훈이 뭐 A매치 100경기야. 못하고 얘 커리어 마감할 수도 있어요. 권창훈. 악담이 아니라 난 권창훈 되게 좋아해요. 내가 수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A매치 100경기를 아무나 A매치 100경기는 거의 커리어 마지막 때쯤에 이룰 수 있는 건데. 커리어 마감할 때나 진짜 거의 근사치에 가는 건데. 물론 이제 뭐 기성용 같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국대 가면은 좀 이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0경기는 몰라요. 네이마르 100경기나 돼요? 모르겠네. 네이마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요. 걔는 입에 담기도 싫어. 가그래야겠다 이따가. 씨. 오늘 네 뉴스를 1시간 40분가량 총 우리가 30개가 넘는 뉴스를 또 다뤘죠. 원래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못했던 것들만 다뤘습니다. 뭐 어차피 바르셀로나가 구강컵 우승했다라는 거 그런 소식들은 다 알고 계실 테고 해가지고 다루려다가 내가 또 요즘에 메시를 너무 빠져가지고 칭찬만 할까봐 서운할까봐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걸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또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